자, 오늘 처음 시도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딱 복장을 보시면은 나름 이렇게 좀 형사처럼 꾸몄는데 오늘 처음으로 범죄 추리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동안 제 범죄 사건을 좀 보신 분들은 단점이, 물론 재밌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단점이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그대로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사건은 이미 벌어졌고 이게 미제인가 범인을 검거했는가에 따라서 이미 정해진 내용을 그냥 브리핑하듯이 소개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지 못해요. 뭐 질문도 한다고 해도 피드백이 갈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미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가능하게 하는 게 어떨까를 준비하다가 저랑 이제 시청자분들이 같이 좀 사건을 추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말이 바뀔 수 있는 좀 이런 걸 준비해 봤습니다. 쉽게 그냥 크라임씬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사건 개요를 듣고 추리한 다음에 범인을 지목해서 맞는지 틀리는지까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한번 처음이라 좀 떨리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사건은 2016년 12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라 그래요. 사진을 보시면은 마트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그죠? 마트 사진이네요. 한 동네에 마트에서 있었던 사건이라 그래요. 이 백화점급의 좀 대형 마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동네에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마트였는데 여기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건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죠. 자,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물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트 관계자들이 결국 경찰을 불렀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어요. 자, 사라진 물건들의 내역을 쭉 뽑아보니까 아주 다양한 물건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진 볼게요. 자, 2월 5일 귀걸이왕 반지, 그리고 4월 25일 남성의 손목시계가 사라졌고요. 7월 3일에는 오렌지 3개, 갑자기 과일이 또 사라지네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10월 4일 감자칩 3봉지, 12월 달 12월 2일이죠. 명품옷 한 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사라졌어요. 좀 공통점이 없어 보이고 얼마간에 한 2달 정도의 간격을, 2-3달 정도의 간격을 두면서 꾸준히 사라졌습니다. 자, 대략 2월부터 이제 최근 12월까지 5번의 물건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트의 입장이. 자, 근데 이 범인이 상당히 대범한 면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절도 사건이 발생한 첫날 2월 5일부터 경찰이 마트를 수시로 방문을 하면서 조사에 들어가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 조사 기간에도요, 계속해서 물건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건 12월 2일날 발생했었죠. 그리고 더 이상 물건이 사라지는 일은 발생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힌 것도 아니고요, 어느 순간 아무런 이유 없이 범인은 절도하는 거를 그냥 스스로 멈춰버렸다는 거죠. 자, CCTV를 보니까 경찰들이 본 CCTV에는 뭐 절도 현장이 잡힌 화면까지는 입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물건이 사라지던 날마다 마트에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의심이 되는 4명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용의자는 총 4명이었어요. 34살의 회사원 남성이에요. 김월급씨. 자, 그리고 29살의 유부녀 여성 이살림, 그리고 18살의 고등학생이네요. 여성 박고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60살의 노인 남성이에요. 최환갑씨. 이렇게 4명이 용의자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용의자들의 진술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34살의 회사원 김월급씨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명품 매니아라고 합니다. 평소에 좀 사치가 심한 사람이라 그래요. 아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좀 뭐랄까, 명품을 여러 번 샀으면 좀 생활비가 많이 쪼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절도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네요. 사건 당일인 12월 23일 몸이 안 좋아서 일찍 회사에서 조퇴를 했지만 자신은 사고 싶었던 시계가 있어서 마트에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시계를 구경한 뒤에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진술 내용 이렇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월급쟁이입니다. 돈을 벌고 있지만 명품 시계나 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계를 하나 장만했거든요. 근데 시계를 산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또 다른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사건 당일에는 전날 과음을 많이 해서 몸이 안 좋아 일찍 조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퇴를 하고 막상 집에서 쉬다 보니 몸이 또 괜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쇼핑을 하기 위해 마트에 가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시계를 구경했다는 거죠. 당장 사고 싶기는 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이미 시계를 한번 샀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요. 다음 월급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을 합니다. 두 번째 용의자 29살의 여성이죠. 주부 이살림 씨 증언 들어볼게요. 이살림 씨는 참고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막 일어날 때쯤에는 임신 중이었고요. 지금은 증언을 들을 때는 출산 중이 됐습니다. 1월 3일쯤에 부산에서 출산을 했다고 그러네요. 남편은 장기 출장을 간 상태라서 혼자 아이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살림 씨는 마트 단골 손님이래요. 상당히 여길 자주 간대요. 주부다 보니까는 이제 장을 보러 많이 갔었겠죠. 그래서 이 마트의 종업원들과도 굉장히 친분이 두텁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요, 장을 보기 위해 마트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진술 내용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남편이 장을 좀 봐오고 하면 좋겠지만 장기 출장을 간 상태여서 임신 중이던 제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 나간 김에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친한 캐셔 언니랑 이야기도 좀 했고요. 요즘에 도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용의자로 제가 몰릴 줄은 몰랐네요. 라는 억울한 증언을 했어요. 자, 세 번째 용의자 18살의 고등학생 여자죠. 여학생 박고이 양 증언 들어볼게요. 용돈이 끊긴 지가 오래됐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절도 사건이 발생 당시 옷을 사려고 마트에 간 적이 있었는데 돈이 부족했는지 그냥 집으로 돌아갔었다 그래요. 주변 친구들의 근데 증언을 들어보니까 박고이 양은 아르바이트를 따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좀 필요할 텐데 돈 버는 일을 안 했지만 생활에 문제는 또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또 유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도둑질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진술 내용은 이래요. 저는 학교를 마치고 마트에 갔습니다. 제가 워낙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사근 옷 사고 싶은 옷이 많거든요. 그치만 용돈을 못 받은 지 꽤 오래돼서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어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학생 신분이라 가끔씩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본 적은 있는데 요즘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뭔가 훔치거나 하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뭔가 훔치다가 걸리면 학교로 연락이 갈 테고 담임 선생님한테도 혼날 테니까요. 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60살의 노인 남성이죠. 최환갑 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환갑 씨는 아들과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가족들을 사랑한다라고 주변 동네에 많이 알려지는 사람이라 그래요. 최환갑 씨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직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낮에 시간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요 마트를 즐겨 구경하는 일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도 마트를 구경하러 마트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진술 내용.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뭔가 사줄 게 없을까 싶어서 마트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 늙은 노인네가 훔치긴 뭘 훔치겠습니까? 요즘은 마트에 신기한 가전제품도 있고 시식 코너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이것저것 파니까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서 자주 갔을 뿐입니다. 자, 용의자들의 진술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추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밝혀진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자, 마트 안에 CCTV인데요. 처음에 첫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CCTV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 의해서 도난 신고가 들어갔고 두 번째 절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때부터 CCTV를 설치했다 그래요. 하지만 CCTV가 없던 장소에서 절도가 다 일어났던 겁니다. CCTV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 도난 방지기도 있죠 마트에는. 하지만 한 군데만 고장이 난 상태였다 그래요. 고장난 도난 방지기가 있었네요. 여기를 또 이용했을 수도 있고요. 이러면 마트에 좀 이렇게 관련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마트의 종업원이 적습니다. 이곳은요. 그래서 물건이 언제 사라졌는지를 정확한 시간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일이 끝나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마트 문을 열기 전에 이제 좀 물건을 점검하는데 그때 사라지는 걸 알거나 좀 늦게 알아낸다 그래요. 자, 하지만 마지막 도난 사건이 있었던 12월 2일 명품 옷 한 벌이 마지막으로 사라졌었죠. 이때는요, 낮 3시 정도에 물건을 정리하면서 유일하게 도난 시간대를 알아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12월 2일 마지막 사건이었죠. 명품 옷 한 벌이 사라진 시간은 오후 3시였다고 해요. 자, 그리고 경찰은 용의자들 4명의 통장 내역들 좀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최환갑 씨 말고는 나머지 3명은 모두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순서로 최환갑 씨가 가장 부유했고, 그 다음에 주부 이살림, 그리고 세 번째 직장인 김월급, 네 번째 고등학생 박고이 순서의 재정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종업원의 진술까지 추가할게요. 종업원의 진술을 또 받았는데, 김월급 씨는요, 시계를 유심히 보는 것을 상당히 즐겼었다고 합니다. 종업원들 눈에. 시계가 도난된 이후라서 또 김월급 씨가 마트에 방문할 때는 또 유심히 관찰도 했었다고 해요. 자, 두 번째, 이살림 씨는 마트 직원들과 굉장히 친하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출산일이 이제 3월 1일이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직원들과도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직원들은 유일하게 이 고등학생 박고이 양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네 번째 최한갑 씨는요, 항상 예의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마트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직원들에게 인사를 깎듯이 하고 굉장히 친절한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물건을 사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추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 채팅창에 보이는 카카오톡 창이죠. 자, 질문 제출자입니다. 제출자인데요. 자, 실시간으로 지금 피드백을 해주면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좀 줄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간을 다 소모한 뒤에 우리가 범인을 지목하면은 자, 어떠한 진범이 가려지는지 설명도 다 해줄 거고, 그다음에 자세한 사건의 내막까지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채팅을 좀 시도해 볼게요. 이번 사건의 제한 질문 개수는 3개입니다. 이번 사건의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이내에 범인을 맞춰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초식에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일단 도난 리스트부터 점검할게요. 2월, 4월, 7월, 10월, 10월, 12월인데 이게 뭐 겨울부터 가을, 뭐 여름 다 나타나거든요. 일단 사건은 다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대중이 없어, 공통점이 없어. 사건에 대해 공통점이 없죠. 이게 그러니까 뭐 오렌지만 보면은 주부일 수도 있는데, 일단 남성 손목시계,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감자칩, 뭐 아이를 줄 수도 없잖아요. 일단 갓난아기 잖아, 출산을 막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좀 힘들어 보이고, 시계를 산다, 뭐 김월급도 이제 의심이 좀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내역만 가지고 자세한 추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 좀 생각하면서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 5분 안에 우리 맞춰야 돼요. 명품 옷은 남자 건가요, 여자 건가요? 자, 질문해 볼게요. 명품 옷은 남자 것인가요, 여자 것인가요? 자, 첫 번째 질문을 하나 썼습니다. 훔친 물건을 회수했나요? 회수하지 않았으면 명품 옷을 팔아서 통장에 꽂은 것은 한감 노인 범인인 것 같다. 오케이. 잠 기다려봐. 일단 다 종합해서 이제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명품 옷은 남자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자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요? 남자일 가능성이 좀 높아. 그러니까 박고이랑 이살림 씨 빼고 나머지 두 명이죠. 김월급, 최환갑 2명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환갑 씨, 김환갑, 그러니까 뭐 주부한테 쓸 물건, 뭐 아이 거, 자기 거, 뭐 다 공통점이긴 하거든요. 잠깐만, 근데 아까 좀 중요한 증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중요해 보이는 거는요, 그 마지막 사건인 12월 2일 이후 더 이상 물건이 사라지는 일이 없었어, 그죠? 자, 근데 마트 직원들이 물건 사라지는 시간대를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사건은 명품 옷 사라진 거 저녁 낮 3시라는데, 낮 3시, 그지? 자, 이거 질문해볼게. 명품 옷이 사라진 요일을 알 수가 있나요? 이게 주말이 아니라면은요,
닭고기랑 김월급은 제외되어야 됩니다. 그죠? 주말이면 마트에 갈 수 있지만 평일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낮 3시면 보통 이제 직장이나 학교에 가 있어야 돼요. 마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수요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김살림 아니면은 최환갑 둘 중 하나예요. 근데 그 최환갑이 아니, 그러니까 소거법을 해볼게요. 최환갑이 아니면 이살림이야. 이살림이 아니면 최환갑이고 둘 중 한 명만 놓고 생각했을 때 범인일까 아닐까만 가려내면 됩니다. 도난 기간이 10개월이에요. 임신 등록증 증생으로 도벽일 가능성이 있고 마트 단골이고 거기에 구조를 잘 알고 있었겠죠. 나세시면 주부일 가능성이 있다. 김살림. 자, 최환갑이 아닐 가능성 한 가지만 있으면 돼. 그럼 우리 이것도 가능성이고 최환갑도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잖아. 김살림, 아니 최환갑이 아닐 가능성 그게 필요해. 두 사람 중 가장 마트에 많이 들리던 사람은 누군가요? 자, 이살림, 최환갑 중 가장 더 많이 마트에 들린 사람은 이게 또 그렇게 유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누구인가요? 이살림인가? 애기 낳고 그 10달이 맞긴 하거든요. 그죠? 과정이. 최환갑이 더 많이 갔대 마트는. 자, 질문 다 썼습니다. 아, 근데 나는 있잖아. 이거 보니까 이게 물건이 훅 사라지는 물건이 점점 커지거든요. 이게 임산부 정했어요. 우리 이제 결론 내야 되는데 내 생각도 좀 주부에 가까워. 내 생각도 좀 주부에 가깝거든요. 이살림을 놓고 얘기했을 때 정황상 의심 가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최환갑보다는. 이 사건의 범인은 주부인 이살림 씨로 지목하도록 이살림의 범인으로 주부인 이살림 씨를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이번 마트 도난 사건의 범인은 이살림이 맞습니다. 예. 아, 이살림 맞네. 범인이 밝혀졌으니 사건의 내막을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내막이 또 있나봐. 마트 도난 사건의 진실. 자, 이제 요거 이제 읽어야 돼. 이 사건이 어떤 건가? 이제 어떠한 내막인가? 우리 생각이 맞나? 이걸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범인은 우리가 잡았어요. 주부. 이살림 씨였어요. 29살의 이살림 씨. 자, 사건의 내막이래요. 이살림 씨는 사실 임신을 한 것이 아니랍니다.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오는 척 연기를 해서요. 배에 물건을 숨겨서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렇게 도난을 저질렀던 거예요. 절도를 저질렀던 거예요. 따라서 자, 물건들이 아까 보면은 봐봐. 귀걸이였죠. 첫 번째 사건. 이 사진 보자. 자, 이 물건들의 특징을 보면요. 귀걸이, 반지, 손목시계, 그리고 과일, 감자칩, 명품옷. 그러니까 부피가 점점 커져. 이걸 놓쳤네 우리가. 점점 커져 부피가 도난 물건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배가 불러오는 연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날짜가 가면서. 그런 거였네. 그거였네. 그래서 10개월 뒤에는 명품옷과 같은 부피가 큰 물건을 훔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남들을 속이기 위해서 말한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범행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추긴 맞췄는데 이게 핵심적인 부분을 놓쳤다. 그죠? 아쉽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 하나가 우리가 끝나는 겁니다. 이거 오늘 처음 시도하는 건데 괜찮나요? 뭐 이런 식이면 좀 저는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좀 시간이 있으니까 촉박하기도 하고 나름 이렇게 좀 쪼이는 맛도 있고 괜찮은데, 그죠? 요거 이렇게 몇 가지 더 한번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여기까지.